자, 오늘은 이제 7단원 마지막 파트, 해수의 순환에서 그 해류,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치면 이제 122페이지, 이제 거기 지난 시간에 빠진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첫 번째 해류라는 게 나와. 그럼 해류라는 거는 뭘 줄인 거냐면 해수의 흐름을 줄인 게 해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바닷물이 뭐 하는 거냐면 바닷물이 흘러가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해류다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 해류의 정의가 일정한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뭐냐면 흘러가는 해수의 흐름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해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가 있었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일정한 방향, 일정한 방향, 일정한 방향,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이제 보통 우리가 해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해류가 있는데 이런 일정한 방향의 해수의 흐름을 만드는 뭐가 있냐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합과 할 때 배웠는데, 이런 일정한 해수의 흐름을 만드는 거에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원인이 되는 건 바람이야, 바람. 지구가 이제 큰 대기 대순환 하면서 그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배웠듯이 뭐 편서풍이나 무역풍에 의해서 해류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흘러가다가 그놈들이 뭘 만났을 때, 대륙을 만났을 때 이 남북 방향의 해류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시간에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대기 대순환을 통한 뭐 북태평양 해류나 북적도 해류 이런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오늘 배우는 건 그냥 남북 방향의 흐름이 생기는 난류 한류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제 해류라고 하면, 자 다시 해보면 해류가 뭐다?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해수가 뭐 한다? 해수가 흐르는 거를 보통 우리는 해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해류는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면 해류의 구분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한류가 있어. 그래서 이 난류는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 자, 일정하게 흐른다 했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 거냐면 저 위도에서 고 위도로 이제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을 때 아래쪽이 저위도고 위쪽이 고위도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난류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한류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한류라고 표현하면 한류는 거꾸로기 때문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류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제 앞에 붙어있는 한자가 따뜻할 난자에 찰 한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뭐 하는 거야? 비교적 따뜻한 해류가 되고, 또 하나는 비교적 찬 해류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난류는 한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뭐하다?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한류는 난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뭐하냐면, 자, 수온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가 난류가 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는 비교적 찬 해류가 뭐가 되냐면 이제 한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단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쿠로시오 해류가 돼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는 이제 우리나라로 흐르는 이 난류에 뭐가 되냐면 근원이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게 쿠로시오 해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뭐 하는 거야? 올라오다가 지류라고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갈라져. 두 군데로. 그럼 두 군데로 갈라져서 이쪽은 황해고 이쪽은 동해로 가게 되기 때문에 동해 쪽으로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 황해 쪽으로 가는 걸 황해 난류다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한반도의 동쪽에 흐르는 따뜻한 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동한 난류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난류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세 개가 있는 거지. 자, 다시 해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근원이 되는 쿠로슈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해 바다 쪽으로 흐르는 황해 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해 바다 쪽으로 흐르는 뭐가 있다? 동안 난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저 고위도 쪽에서 뭐다?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한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한류가 뭐가 되냐면 요게 북한 한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류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뭐 연해주 한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북한 한류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그래서 난류가 3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게 한류가 몇 개다? 자, 하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요랬을 했을 때 이제 개념상으로 봤을 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바다에서 동해 바다에서 한류와 난류가 뭐 하는 거야?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지점을 일종의 용어지, 그냥 용어. 이런 지역을 조경수역이다 불러요. 알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게 조경수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따뜻한 물과 찬물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서로 뭐야? 만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조경수역이라 하면 이제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경수역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우리 책의 밑에 이제 2번에 보시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다 라고 해서 영양염류나 플랑크톤이 풍부한 거야. 그렇지? 그럼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건 물고기의 먹이가 뭐하다?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류성 어종하고 난류성 어종이 뭐한다? 만나는 그 지역, 그 해역을 이제 조경수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경수역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계절에 따라서 이 조경수역이 뭐 할 수 있냐면, 북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상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조경수역이. 남하한다는 건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북상하냐면 여름철에는 우리가 있는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때는 난류의 세력이 한류의 세력보다 조금 더 뭐하냐면 세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북상, 위쪽으로 올라가는, 북쪽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겨울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춥기 때문에 그때는 한류의 세력이 난류의 세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뭐가 되냐면 겨울철에는 남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동해에 있는 건 맞는데 그 동해 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만나는 위치인 조경수역이 계절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위치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는 거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한다 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뭐 해류는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지. 그죠?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써놨듯이 이렇게 조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 조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조자로 시작되는 거는 다 조력. 뭐냐 하면 달의 영향 때문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었을 때 지구 둘레를 누가 돈다? 달이 돌고 있잖아. 그래서 그 달의 영향력 때문에 이 조자로 시작되는 이 여러 용어들이 뭐 하는 거야? 혹은 이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조석이다. 그래서 조석이 주기적으로 해수면의 높이, 알았지? 주기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뭐 하는 현상이냐면 변하는 현상이 조석이에요. 알았지? 주기적으로. 주기적이라는 뜻은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걸 뭐 한다? 반복하는 그런 현상이 뭐가 되냐면 자, 조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시간에 따라서 뭘 그려놨어? 예를 들면 해수면의 높이를 표현했을 때 내가 어디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내가 해안가에 서 있을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뭐 한다? 처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요. 그때 다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고, 다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고, 다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고, 다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조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책에도 1번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조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밀물, 썰물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여기 지구를 그려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 이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달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이 있고 혹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과 태양의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부분은 물이 이렇게 좀 부풀어 있고 어떤 부분은 물이 좀 이렇게 적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해. 근데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럼 현재 스코어 내가 서 있는 쪽에 물의 양이 뭐 한 거야? 적은 거야. 근데 이제 지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3단원에서 배운 내용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면 1시간에 뭐 한다? 1시간에 15도씩 자전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대략 6시간이 지나서 90도를 뭐 하는 거야? 90도를 돌게 되면 내가 요 위치로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있는 위치에 물의 양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있는 위치에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게 처음에 여기 서 있을 때 내가 있는 쪽에 해수면의 높이가 뭐 했는데 낮았는데 지구가 뭐 하는 거야? 자전하면 이렇게 자전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있는 쪽에 물이 많아지는 뭐다? 밀물이 되는 거지. 물이 나한테 이렇게 밀려오는 거지. 그래서 밀물이 됨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뭐야?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자전을 해서 이렇게 다시 또 6시간이 지나서 대략 90도 지나서 여길 가. 그럼 다시 물이 쫙 뭐 하는 거야?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뭐가 되면서 썰물이 되면서 해수의 높이가 뭐 한다? 해수의 높이가 제일 낮은 지점이 이렇게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뭐다? 조석이라고 부르고 밀물과 썰물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되냐면 조류다 이렇게 표현. 그렇지? 그래서 밀물, 썰물이라는 조류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뭐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조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그 큰 1번에 이제 조석의 의미가 써 있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조류라는 의미가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조, 간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았지? 만조, 간조. 그래서 만조다라고 하면 만이 찰 만자가 되는 거고 간조라고 하면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자, 다시 여기서부터 해볼게. 자, 여기서 내가 물의 양이 적었다가 이렇게 쭉 뭐가 되면 자, 이쪽으로 하면 밀물이지. 밀물이 돼서 내가 있는 쪽에 물이 뭐야?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있는 쪽에 물이 많아져서 물이 가득 뭐 한다? 가득 찼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뭐가 되냐 하면 만조가 돼요. 만조. 그럼 다시 이제 썰물이 돼서 물이 뭐 하는 거야? 쫙 빠져나가. 그죠? 그럼 해수면의 높이 낮았다가 다시 뭐가 돼서 밀물이 돼서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다시 썰물이 됐다가 다시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밀물이 돼서 해수면이 다시 쫙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만조고 여기가 만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위치에 서 있을 때 만조고 그 다음에 B라는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대략 뭐야? 12시간이 지나서 A라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만조면 뭐다? B라는 위치에 있을 때도 뭐가 되냐면 만조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뭐 할 때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만조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만조와 만조 사이에 알았지? 만조하고 만조 사이에 해수면의 높이가 썰물에 의해서 뭐 한 거야? 제일 낮은 지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조하고 만조 사이에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뭐 할 때? 낮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간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이 간자. 그러니까 만조와 만조 사이에 있는 게 뭐가 된다? 간조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조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뭐 할 때냐면 높을 때고 간조면 해수면의 높이가 뭐 할 때냐면 가장 낮을 때가 간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조는 무엇에 의해서? 밀물. 그지? 밀물에 의해서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간조는 썰물에 의해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뭐한다? 가장 낮을 때가 뭐가 되냐 하면 간조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만조하고 간조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가 간조가 되겠지.
그럼 다시 여기가 또 이제 간조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보면, 예를 들면 처음에 여기에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간조부터 시작해. 그치? 그럼 간조부터 시작했다가 뭐가 되고, 만조가 되고, 다시 만조가 되면 간조가 되고, 간조가 되면 만조가 되고, 만조가 되면 간조지.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뺑그르 돌아서 다시 와. 그럼 뭐가 지난 거야? 하루가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간조가 몇 번? 두 번. 만조가 몇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조하고 간조가 이제 발생했을 때 요 만조하고 만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석 주기라고 불러요. 아니면 간조하고 간조도 뭐가 된다? 조석 주기여서 요 시간이 하루에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씩 해서 12시간 25분 정도가 돼요. 주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2시간 25분, 여기가 12시간 25분이다. 자, 이런 식으로 대략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만조고, 제일 낮을 때가 이제 간조인데, 보통 우리가 만조하고 간조의 차를, 알았지?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조차다. 이렇게 불러요. 알았지?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로 봤을 땐, 여기가 만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간조면, 만조하고 간조의 해수면에 이런 높이 차가 생기는데, 요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요 차이를 조차다 이렇게 불러. 근데 이건 좀 3단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조차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요만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높아서 해수면이 높아서 여기는 만조가 되고, 여기는 해수면이 낮아서 뭐가 된다? 간조가 되고, 여기는 해수면이 높아서 만조가 되고, 여기는 해수면이 낮아서 뭐다? 간조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작을 때랑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클 때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7일, 15일, 22일 이렇게 써놨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 양력 기준이 아니고 음력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15일이 됐을 때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름이잖아, 보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그리고 달이 여기 또는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있는 위치랑 달이 있는 위치가 뭐야? 이렇게 같은 직선상에 뭐 한다? 같은 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태양이 잡아당긴 인력과 당일이 잡아다니는 인력이 뭐 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 쪽으로 나열되게 되면 물이 그쪽으로 뭐야?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15일, 보름이 되면 혹은 1일, 뭐 삭 아니면 망이겠지. 그럴 때는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이다 이렇게 부르고,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작을 때를 조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7일이나 22일 같은, 그지? 예를 들면 상현달이나 하현달이 떠 있는 그런 위치일 때가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적은 거고, 1일이나 15일처럼 사기나 망이 있을 때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때를 살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이게 막 조자로 시작되는 말이 이제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시험 문제를 풀 때 뭐다? 그 용어에서 헷갈려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잘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122페이지 1번에 이제 조석이라고 관련지어서 거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뭐 하냐면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2번에 조석 현상의 이용이다. 그래서 조차가 큰 지역이다.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그렇죠? 이 황해 바다가 동해나 남해에 비해서 뭐냐면 조차가 큰 지역이야. 그러니까 조차가 크다는 건 이제 만조하고 간조 차이가 큰 거지. 그래서 그 만조하고 간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간조 때 넓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캐기가 좋은 것도 어디다? 황해, 그치? 서해 바다 쪽이 이제 좋은 거고, 조차를 이용하거나 조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뭐다? 황해가 좋은 거예요. 알았지? 조력이나 조류 발전하는 것도 황해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뭐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에서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거잖아. 그럼 사리 때 간조니까
조금이 아니고 사리 때 간조가 되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해수면이 조금일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바닷길이 열려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원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을 뭐해서도 갈 수 있냐면 걸어서도 이제 이동해서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옆에 이제 플러스 강의를 보시면 4번에 조석의 주기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생기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간조, 만조, 간조, 만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했을 때 간조 2번, 만조 2번 대략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석의 주기. 이제 조석의 주기는 예를 들면 만조부터 만조까지의 주기가 대략 12시간 25분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째,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다 해서 A, B, C, D 이렇게 보이지? 그지? A, B, C, D.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A면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면 다시 1일 때가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일 때는 사리인 경우에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뭐한 거고? 큰 거고, 조금인 경우에는 뭐한다?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조금만 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사리와 조금도 한 달에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지? 막 조금 2번, 사리 2번.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책은 123페이지 피면 돼. 123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123페이지 넘겨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번부터, 자, 여기서부터 체크하면 되겠지. 첫 번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니까 난류.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니까 요건 한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서 북상하는 어떤 해류를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변 난류에 뭐가 된다? 근원이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 특히 우리나라 동해바다 쪽에 형성되는 거니까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뭐가 있다? 조경수역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석이라고 부르는 거지. 조석. 그지?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같은 조류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자, 조석이다. 그럼 그랬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뭐 한 거야? 가장 높을 때. 알았지? 가장 높을 때를 만조, 찰만자를 써서 쓰는 거고, 반대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는 만조와 만조의 사이다라고 해서 간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조차.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좀 안 헷갈리면 돼. 자, 그 다음에 1번. 자, 주변 해수보다 수온이 뭐하다? 낮다. 그럼 당연히 한류가 되겠고, 찬물이니까.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기온을 뭐하게 한다? 높게 한다. 그러면 난류가 되겠지. 따뜻한 거니까. 그 다음에 쿠로시오 해류가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니까 난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니까 위쪽에서 아래쪽. 그지? 찬 쪽에서 따뜻한 쪽으로 흐르니까 그거는 한류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다. 이름을 쓰래, 이름을.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4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쿠로시오, 그 다음에 뭐다? 황해 난류, 그 다음에 동안 난류, 그 다음에 뭐다? 북한 한류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 난류가 몇 개냐 했을 때 난류가 하나, 둘, 3개 되고, 한류가 몇 개냐?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우리나라의 조경수역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조경수역은 뭐다?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어느 바다에? 그렇지? 동해 바다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해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하루 중에 해 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잖아. 그치? 이게 다 용어니까. 가장 낮을 때를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간조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잖아.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조차. 이렇게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몇 번씩? 그렇지, 2번씩 일어나고, 한 달 중에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뭐한다? 작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조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어느 바다에서나 같게 나타난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조차가 큰 바다가 황해바다예요. 황해바다. 그렇지? 그래서 황해바다는 조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차가 작은 지역에서 조력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차, 만조와 간조의 차가 커야지만 이렇게 터빈을 회전시켜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차가 큰 지역에서 조력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차가 큰 지역은 간조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갯벌이 드러나서 이제 조개 등을 캘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사리래, 사리. 아까 얘기했지? 사리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제일 클 때가 사리니까, 사리 때 만조가 되는 게 아니고 간조가 돼야지만 바닷물이 썰매에서 뻗어나가면서 바닷길이 뭐 하냐면 열리기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7단원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잖아, 내용이. 근데 다만 이제 뭘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뭐 해류는 뭐 4개만 외우면 되는데, 해류 말고 조석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조자로 시작되는 말들을 뭐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좀 되겠지. 그래서 뭐 몇 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해볼게요. 한 뭐 2-3개 정도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1번을 보시면,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에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이 지역의 조차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조차가 몇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조차는 만조와 간조의 뭐다? 차이지. 그럼 만조 때 해수면의 높이를 3이라고 치면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가 -3이거든. 그러니까 6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A와 C는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낮으니까 간조가 되겠고, B하고 D는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만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시경이야. 그러면 19시경이잖아, 19시경. 그러면 이건 간조에서 뭐 어디로 가는 거니까 만조로 가는 거지. 그러면 간조에서 만조로 가면 밀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썰물이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겠죠.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대략 몇 시간이냐 했잖아. 그럼 A에서 C까지는 간조부터 간조니까 대략 12시간 25분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5시와 16시경이래. 그럼 15시와 16시 경우는 뭐야?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낮으니까 간조가 되니까 그때 갯벌 체험을 하기가 뭐 하냐면 좋은 시간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 12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뭐 한 거다? 자, 측정한 것이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자, A와 같은 시기야. 그럼 A라는 시기를 잘 보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건 어차피 이게 출렁거리면 하루에 만조, 간조가 반복되면 되지. 근데 어쨌든 A라는 시기에는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뭐 요쯤이었다라고 치면, B라는 시기는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뭐야? 요쯤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는 A라는 시기는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또 답을 되게 하려면 어떤 시기를 살이라고 하냐? 뭐라고 해야 돼? B와 같은 시기를 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 다음에 B와 같은 시기를 만조라고 하냐? 아니, B와 같은 시기가 살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에서 하루 중에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크냐 이거잖아. 그럼 C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뭐야? 작으니까, 조금이니까 해수면의 높이 차가 뭐하다? 큰 게 아니고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D일 때. 그럼 다시 뭐야? 다시
사리일 때잖아. 그럼 D일 때 바다 갈라짐 현상을 관측할 수 있냐 이거잖아. 그러면 사리일 때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뭐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바다 갈라짐 현상을 뭐한다? 잘 관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겠지. 그럼 5번이 A, B 사이의 시간이 조속이냐 이거잖아. A, B가 아니고 예를 들면 A, C 혹은 뭐다? B, D 이런 게 뭐가 된다? 조속의 주기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실력 탄탄 1번만 좀 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 부근의 해역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해류 A하고 C가 흐르는 해역의 수온, 자, 그 다음에 뭐다? 자, 염분 분포 이렇게 나타냈어.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갖고 요것들을 뭐 하는 거야? 연결시켜서 푸는 문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게 잘 보시면 이쪽은 수온이고 이쪽은 염분이란 말이야. 알았지? 이쪽은 수온, 이쪽은 염분. 그럼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는 수온이 뭐야? 낮고 이 두 개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수온이 뭐야? 높은 거야. 그러면 수온이 일단 뭐 하니까? 수온이 낮잖아. 그러면 A, B, C가 있을 때 A는 아까 얘기했듯이 난류. 그다음 B도 뭐야? 난류. 그다음 C는 뭐다? C는 한류. 그럼 어쨌든 C가 A, B보다 뭐 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온이 뭐야? 수온이 제일 낮겠지. 그러니까 기억이 뭐가 된다? C다. 이거 확정.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황해난류랑 동해난류 중에 누가 더 뭐다? 뜨겁냐? 이런 걸 물어봐. 모르잖아. 앞에서 그런 걸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자료를 준 게 이제 이걸 준 거죠. 뭘 줬다? 염분. 염분. 자, 기억은 염분이 뭐하고? 아니, 니은은 염분이 낮고, 디귿은 뭐한다? 디귿은 염분이 높다 이거지. 그러면 염분이 낮은 거랑 염분이 높은 거는 앞에서 염분 밀정 법칙 할 때 나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황해는 중국 대륙에서 뭐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지 강물이 유입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뭐다? 해수의 농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염분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은 게 뭐가 된다? 낮은 게 황해난류가 되고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은 게 동해난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내신 시험 문제 풀 때도 앞단하고 연관져서 이런 자료 해석 문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단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7단원 파일을 다 묶어서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좀 쫙 보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